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이 이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약세 흐름 이어갔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 가져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여전히 좀 테마주들 위주로만 잘 가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유럽에서 이슈가 나왔죠. 시총 1위였던 루이비통이 우리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당뇨 관련주인 노보노디스크가 이거를 탈환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정부 정책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보안주들도 오늘장에서 흐름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테마주 위주로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평소 주식에 대해서 고민들 올려주시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생방송 내에 모두 다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아이디어 모두 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장에서 핫했던 이슈 혹은 최근에 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간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종목 준비되어 있는데 이 10종목 가운데서 과연 어떤 종목이 우세할지 그 우세한 종목 딱 한 가지의 종목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을 들고 오셨거든요. 과연 오늘장에서 핫했던 종목 혹은 이번 주 그냥 최근 증시 흐름에서 좋은 종목 그 가운데 원탑 종목 전문가님께서 뽑으실 이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이 종목 라이브 배틀 대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동제약과 그리고 올릭스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당뇨 관련주이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거든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죠. 이 노보노디스크가 시총 1위를 탈환했다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장에서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조금 빠지는 흐름입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셀바셀스케어 그리고 지니너스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의료 AI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이 셀바셀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은 이 울트라사이트라는 이 신생 기업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잘 가고 있고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헬스케어과 협업을 하면서 암뿐만 아니라 이 당뇨 관련해서도 AI로 이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의료용 AI 관련주들 두 종목 중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보안 관련주입니다. 이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사이버 보안 사업에 30조 원을 투입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보안 관련주들이 잘 가는 흐름 보여줬는데 파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흐름 보였고요. 이글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내 좀 지지부진합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렌시스 vs 유로메카 두 종목 모두 다 로봇 관련된 건데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이 보핏에 이 감속기를 납품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한화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스맥 vs 세비캠입니다. 사실 스맥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로봇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이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화하겠다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고 세비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G화학, 고려아연 그리고 현대차의 수혜주, 직접 수혜주이다 이런 소식 속에서 이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라이브 배틀 종목 10가지의 종목 만나봤는데 이 종목 안에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종목 안에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원탑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종목명에 대해서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테마주 포착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로이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 우리 로이 전문가님께서 뽑으신 원탑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혹은 대진표 중에서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 가져가야 될지 지금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로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6일 수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어지러운 분위기네요. 재미없고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빠르게 순환매를 돌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식라방에는 처음으로 등장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2시에 방송하는 이 앞전에 이제 수익신호등에는 원래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했었다가 뭐 어떤 특정한 사유로 잠깐 나갔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다시 합류하게 됐는데 뭐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마침 주식라방이죠. 네, 마침 잘 됐죠. 이제 주식라방 바뀌면서 저도 이제 사실 뭐 바뀌기 전에 조금 이제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뭐 그건 아니었는데 네. 바뀌면서 다시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 또 수요일날 고정으로 출연하시다 보니까 네네. 이 방송에 대한 애착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니까 네. 애착은 이제 앞으로 천천히 생기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 급등주, 테마주 공략하는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잘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최근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또 개별 이슈 그리고 테마주들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이 사실 이제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닙니다. 오늘 네. 재밌는 시장은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 이제 테마주 위주로 좀 시장 장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건 사실 좀 적절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테마주도 테마주 나름이죠. 이제 그동안 순환이 굉장히 빨랐던 그런 테마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제 좀 힘든 장세는 아닙니다. 힘든 장세는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테마주라는 게 상승폭이 클지 몰라도 하락할 때도 하락폭이 크다.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뭐 미국의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고용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실업률은 또 증가하면서 시장이 이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에 대한 시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사실 이제 좀 호재성 이슈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든지 우리 그동안에 겪어보셨겠지만 파월에서는 언제든 연준에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오늘도 이렇게 종목 뭐 10종목 뽑아서 배틀을 진행합니다. 배틀을 진행하고 그 배틀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이 종목들이 그냥 뭐 그 섹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나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은 공략할 포인트가 각 요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끝까지 좋겠고요. 봐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네. 오늘 또 여기에 또 이제 가장 좋은 종목, 원탑 종목. 원탑 종목을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방송은 당연하게도 끝까지 네네. 시청하셔야겠죠.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오신 이 대진표 안에 뭐 오늘 핫했던 이 제약 바이오 섹터 내 당뇨, 비만 관련주들도 있고요. 보안 관련주도 있고 로봇 관련주도 있고 폐배터리 관련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정유 관련주, 뭐 이 국제유가 관련해서 LNG 관련주들이 이 시장에서 꿈틀꿈틀하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테마성으로 보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여기 이 종목에 대해서 없다 보니까 이걸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도 그랬지만 네. 지금 사실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원유 감산 이제 러시아나 이제 사우디의 원유 감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미증시가 압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국내 증시의 선행 지표잖아요. 뭐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사실 이제 조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눌리는 경향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랬고 사실 이게 좀 중장기적인 이슈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이런 거를 좀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재료고 소멸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그냥 단기성 재료로만 보기 때문에 오늘 대진표 안에는 이 정유 관련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애슐리님께서 오늘 올 로이 대표님 특별히 더 이쁘시네요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원탑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일단 종목 대진 한번 종목 라이브 배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종목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 vs 올릭스입니다. 이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주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당뇨 치료제를 선택하실지 혹은 비만 치료제를 선택하실지 어떤 종목을 더 낫다고 보시나요? 일단 당연하게도 저는 이제 사실 바이오 종목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왜요? 원래 바이오 종목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원래 임상이라는 게 사실 뭐 확정된 뭔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진짜 좋았어요. 그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좋았던 흐름을 다 반납을 하고 뭐 요즘 다시 한번 바이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또다시 튀어오른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바이오주는 진짜 시장이 좀 재미없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일동제약도 지금 상한가인데 좀 풀렸어요. 네. 풀렸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나마 여기서 이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비만 치료제. 예. 뭐 비만 관련해서 뭐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고르신 건지 아니면 일단 관심이 많아서 고르신 건지 제가 요즘 들어 뭐 뭐 이 전에 방송하기 전에 저희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5kg 정도 빼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티는 안 나는데 네. 5kg 는 그것 때문에 뺐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고르신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사실 제가 요즘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솔직히 관심도 좀 많이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또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 따져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제 경구용 치료제 뭐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과거부터 굉장히 이슈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다지 사실상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트렌드에 맞는 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일동제약 vs 올릭스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 덴마크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노보노디스크가 이 유럽의 시총 1위인 루이비통을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당뇨 관련주 그리고 비만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올릭스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갔다가 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을 좀 주목해 봐라. 라고 했는데 자세한 투자 전략 나도 알고 싶다. 사실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여력이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거는 사실 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본 다음에 추적 관찰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려야지 더 확실할 것 같거든요. 저희 오늘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급등주 혹은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거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를 짓겠고 두 번째는 의료 관련된 AI 관련주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vs 지니너스 이 두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대진을 붙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께서는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뭐 이 울트라 사이트 이 종목의 그 지분을 취득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카카오 헬스케어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매번 항상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의료 로봇 섹터는 사실 이제 뭐 의료 로봇이나 AI 로봇, 뭐 AI 의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가장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협동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뭐 앞으로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좀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섹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섹터고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기존에 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금 이제 어깨가 올라가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들고 오신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시장에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고 오늘 또 굳건하게 상한가를 지키고 있어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네. 진입했던 종목인데 뭐 처음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땠나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거 좀 지금- 확대 좀 해주실 수 지금 있나요? 제가 보여드린 요 구간에서 지금 조금 행보를 했어요. 좀 횡보하는 그때 눌림목 그때 진입을 하신 건가요? 요때 진입을 했는데 네. 그냥 그 매수가 근처에서 좀 흐름을 보였는데 원래 이제 좀 이거를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 성향이 어떠냐면은 조금만 변화가 없어도 조금 뭐 이거 좀 가지고 계셔야 되냐고 뭐 이런 사실은 그렇죠. 뭐 제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불나방 중에서도 왕 불나방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을 사실 더 선호하잖아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우리 톡방 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 빨리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좀만 더 기다려라. 네. 근데 이거 진짜 며칠 안 됐거든요. 오,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를 했다면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며칠 안 됐죠. 그죠? 오. 한 5거래일 정도? 5거래일 됐는데 정관님 지금 다이어터님께서 지금 좀 급하신가 봐요. 뭔가요? 그래서라고 하는데 둘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참 극단적이신 분이네요. 네. 아니 무슨 설명을 듣고 뭐 일단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떤 종목이다 이거부터 얘기를 자, 해야지 뭐 너무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두 종목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제 뭐 취향이지만 네. 셀바스 헬스케어가 앞으로 성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현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상한가라는 게 뭐냐면은 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거 분명히 일단 시장에서 오늘 이렇게 꽉 찬 상한가 나왔잖아요. 네. 요 구간 지나면은 내일 시장에서 사실 이제 뭐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차익 시에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서 따라가는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좀 더 유리한 구간에서 잡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 눌려야지 전문가님께서는 새로 공략을 하실 건가요? 뭐 셀바스 헬스케어 좋다고 했잖아요. 이미 지난주 목요일 날도 네. 진입을 하시고 또 수익을 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살짝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500원 아래로만 내려오면은 뭐 다시 재투자할 의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인 이 13,600원 구간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뭐 차트의 흐름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뭐 앞으로의 산업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고 지금 있습니다. 다이어터님께서 여기 이 종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나 봐요. 고점 아닌가요? 셀바스 헬스케어 고점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고점을 돌파하면은 또 신규 고점이 나오는 거고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저점을- 경신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종목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큐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 종목 고점 아니냐 똑같은 질문 나왔어요. 그럼 매수 안 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다 좀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고점인가 아닌가 거기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점이면 어떻고 고점이 아니면 어때요? 내일 당장 차익 실현할 게 아니라면은 그게 사실 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오늘 매수해서 사실 뭐 내일 막
수익을 내겠다. 뭐 이렇게 사실 접근하는 건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성향이 좀 어떤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러면 또 자랑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자랑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자랑 좀 이게 조금만 근데 해주실 수 있나요? 자랑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지금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팩트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뭐 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다고 방에 어. 제가 8월 셋째 주부터 어제까지 네. 단기 단타 종목을 공략을 했어요. 어.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단 한 종목 손절하고 다 상승이 나왔어요. 뭐 언제부터 했다고요? 8월 셋째 주부터. 8월 셋째 주, 지금 9월 첫째 주 아닌가요? 9월 거의 초반인데 네. 그럼 단 한 달 만에 그냥 계속해서 수익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딱 한 종목 손절하고 뭐 많게는 뭐 포스코 DX처럼 70%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뭐 지금 그거 외에도 사실 뭐 30% 40%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네. 큐렉소 같은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고점이라고 그때도 뭐 다른 분들이 이거 고점 아니냐.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렸죠. 이거 고점이어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그런 종목도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지금 이게 사실 자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랑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일단 받아야죠. 모든 시청자분들이 여기 왜 참여해 주시냐? 종목 받으려고 참여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뭐 방송 종목 외에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시장이 좋으면은 톡방에서 이제 종목 드리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또 닉네임이 다이어터네요. 저도 이제 최근에 다이어터로 전향을 네. 했기 때문에 참 그래도 반갑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대진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우세한가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오늘 굳건하게 계속해서 상한가를 지키고 있고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두 종목 중에서도 그래도 셀바스 헬스케어를 꼽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무리해서 추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재료도 좋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올라갈 여력이 있다. 고점을 또 뚫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내일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눌림목 구간대에서 우리가 공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눌림목 구간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참여해서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세 번째 종목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했던 보안 관련주인데 파수 vs 이글루 두 종목의 이 주가 흐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파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글로벌 매출 사실 이제 우리 국내 보안 기업들이 사실 북미에서 매출 창출하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힘든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파수라는 기업은 뭐 해외에서 좀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보안주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제 주가가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주가예요. 근데 이글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락 추세 그래도 맞습니다. 파수는 그래도 오늘 급등을 한번 보여줬는데 네네. 이 둘 중에서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뭔가 이겁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고 계는데 저는 이글루요. 저도 이글루요. 이렇게 두 명이 이글루에 이 표를 던졌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표를 던지실 건가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글루. 왜요? 네. 일단 뭐 그래요. 이글루가 지금 보안 솔루션 업계 점유율이 1위예요. 아. 1위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우리 뭐 앞으로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네. 시대 자체가 좀 디지털화되고 첨단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안주는 사실 이제 뭐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안주는 사실 테마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보안주는 사실 테마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셔야죠. 왜요? 저는 완전 테마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왜 테마성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오늘 갑자기 뜨고 정부 정책 있으니까 갑자기 떴잖아요. 그 다른 종목들은 안 그런가요? 지금 뭐 어떤 종목들도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죠. 테마성으로, 워낙 빠르게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뭐 보안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슈가 뭐 정부에서 이렇게 뭐 돈 투자하는 큰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상승이 나올 만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종목들 보면은 네. 상승하는 종목,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좀 상승이 나오고 그 외에는 사실 또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앞으로 시장에서 좀 재미없는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이게 뭐 당연히 우리가 이런 종목들 공략할 때는 중장기로 공략하되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거의 이제 바닥이에요. 그죠? 어. 최근에 이제 다중바닥 한번 건들 뻔했는데 여기 건들면 이제 삼중바닥이죠. 삼중바닥 건들 뻔했는데 또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지 라인이 확보가 돼 있는 종목들은 그냥 요 구간 내에서만 뭐 매수를 하시면은 그렇게 뭐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 구간대에서 사실 이제 지금 있는 이런 지지 라인만 돌파해주면은 또 추가적으로 과거에 상승했던 만큼 이렇게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지지라인만큼 이 내려오거나 혹은 이때 있을 때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그렇게 극단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 제가 6천 좀 빠른 걸 좋아해서 이거 5,500원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은 네. 5,500원 뭐 안 와도 담을 거냐 뭐 이렇게 네.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가 1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분 중에서는 저 같은 성향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 우리가 같고요.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빨리 가는 종목이 아니라고. 어. 그러면은 좀 차근차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이 종목에 투자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20만 원씩 5번 나눠서 투자하면 돼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분할 매수죠. 매수. 네, 아유 분할 정신이 매수죠. 아주 어찌라네요. 네. 방금 혼났기 때문에 지금 정신 잘 차려야겠습니다. 이거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투가 조금 이렇게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나쁜 뜻은 아닙니다. 네. 네. 네, 따뜻하신 분이시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 뭐 지금 아니면 어떠냐 이런 생각하시고 어차피 기업은 좋아요. 매출도 좋고 뭐 지금 큰 이슈가 사실 이제 막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강력한 이슈가 없다 뿐이지 이제 보안주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뭐 길게 보시면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세 번째 종목 대진 지금 바로 공개했습니다. 파수 vs 이글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이글루를 뽑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글루 지금 보안관리 솔루션 20년 이상 국내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1위를 좀 따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기어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 입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이 매수 포인트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참여하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시스 vs 뉴로메카 이 두 종목인데 일단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삼성의 보핏의 감속기를 뭐 납품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교촌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교촌의 이 감속기 납품해서 교촌이 뭐 만들고 있죠. 네네. 그것도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 푸드 로봇에 이것도 만든다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렌시스를 좀 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왜요? 전 뉴로메카를 저랑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뉴로메카가 더 좋지 않을까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기 때문에 뭐 가려면 그래도 잘 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거 차트 보시면은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데 차트 어. 보시면은 급등했는 차트인데.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각의 차이라고 봐요. 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눌렸다가 급등하는 종목 좋아하시는 혹시 분들도 이렌시스랑 뉴로메카의 차트를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와 비슷한 네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다이어티 님도 이 뉴로메카 이러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님도 저도 뉴로메카라고 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굳이 왜 이렌시스를 뽑은지와 함께 차트를 통해서 두 종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바꿔도 됩니까? 안 돼요. 아니 이게 너무 뚝심 있게 해야죠. 네, 전문가님. 너무 뉴로메카 다들 뉴로메카 하셔가지고 교촌이기 때문에 우리 또 교촌 치킨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실 또 반대. 교촌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 B로 시작하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다이어터님도 저도 레드 뭐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참 그 우리 다이어트님은 좀 취향이 확고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확고하고 투자의 성향도 좀 확고한 것 같은데, 일단 둘 중에서 왜 이렌시스를 뽑은 건지. 그러면 저는 이렌시스가 좋은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제가 두 가지 다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 감속기 이슈로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어요.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이제 뭐 하루 이틀 해서 끝날 이슈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로봇이 주도주라고 봐요. 주도 네. 테마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삼성의 감속기 이게 사실 뭐 거짓말이다, 사실이다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일단 감속기 보시면은 한 80% 이상 이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 자,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에서도 오늘 좀 조정 나왔던 구간이 네. 사실은 이제 지지 라인까지만이에요. 지지 라인까지. 우리 지지 라인까지 좀 하락이 나왔고 사실 이제 이 평도 보면은 예쁘게 잘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재료가 한 번 더 나오면 이거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과거에 이런 저항대 라인까지 충분히 보셔도 좀 단계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뉴로메카 보셔야겠죠. 뉴로메카를 뭐 원하시니까 네, 뉴로메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렌시스는 좀 짧게 말씀드리고 뉴로메카도 보시면은 네. 사실 이제 참 여러분들이 로봇주에 관심이 많으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로봇주들이 올해 초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어요. 한 400% 이상 전 종목 다 올랐는데 거의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을 다 받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박스라는 게 결국 하단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박스권을 현재 돌파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 이제 다이어터님 말에 의하면 그럼 너무 고점 아닌가요? 그럼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주식의 매력이고 지금 뭐 다이어터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종목은 절대 투자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왜 뉴로메카를 이렇게 느낌표를 2개나 붙였는지 제가 뭐 뒤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아까 그거나 이거나 뭐 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이또이다. 네. 뭐 뒤끝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다이어터님께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탑 종목은 언제 주시나요?라고 하는데 언제 주실까요? 여기 안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원탑 종목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나요? 이렇게 밀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려고 해도 대장을 따라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역시나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렌시스를 뽑으셨잖아요. 뉴로메카 이렌시스 중에서는 삼성이 납품하는 이렌시스를 뽑으셨는데 이렌시스 vs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하면 전문가님 뭘 뽑으실 건가요? 저는 이렌시스를 뽑겠습니다. 대장 말고요? 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왜 하죠? 수익을 내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올라갈 구간이 많은 종목을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 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구간이 있다. 오늘장에서 사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걸 반납했기 때문에 올라갈 그 구간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닥 구간이 있어요. 굉장히 저점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종목들이 사실 차트 이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시 보여달라고요? 네. 네. 제가 차트를 봐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고 말로 하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이고 네. 월봉상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고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올라갈 구간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은 네. 지금 뭐 계속 신고가를 그죠? 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항상 이슈가 따라오더라도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우리 코스모학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네. 조정이 그만큼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추격 매수에서 뭐 사실 조정 구간 버티시느냐 그 차이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벤트가 있어요, 그죠? 네. 한화 그리고 두산, 삼성 이렇게 그렇죠. 세 이벤트가 있어요. 가지의 기업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방 기업이잖아요. 그쵸. 전방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상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큰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는 건 그 외에 좀 부가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뭐 동반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수 효과가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이슈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그런 상장 이슈들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도 테마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네 번째 대결 종료하셨습니다. 이렌시스 vs 뉴로메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많은 분들이 뭐 같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더 선호하는 종목은 이렌시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도 이 이렌시스가 상승을 했지만 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고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먹을 폭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로봇주들
종목들 호재성 뉴스가 부각이 되고 있죠. 대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인해서 선점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도 갖고 시장에서도 이 주도주로도 뽑힐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렌시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노려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 도중에 모두 참여해 주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 vs 세비캠 둘 다 폐배터리로 엮일 수 있어요.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더 원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세비캠을 더 좋아합니다. 세비캠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일단 스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뭐 둘 다 폐배터리지만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았고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좀 이슈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완전 급등이에요. 급등. 너무 급등했어요. 이거 완전 지금 잡을 수 없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이런 종목들 이슈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쫓아가야죠. 쫓아가도 돼요? 추격 매수해도 되나요? 짧게 보고. 그죠? 짧게 보고 손절가 잡고 쫓아가면 됩니다. 그럼 매수매도 타점을 좀 정확하게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사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이거는 뭐 사실 보유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네. 만족하는 수치에서 좀 짧게 보려면 보셔도 좋은데 저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세비캠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 스맥. 스맥이요. 스맥. 저희가 오늘 저희 오늘 좀 티키타카가 좀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투자 앞으로, 성향의 앞으로 차이일 맞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톡방에서 이제 종목들이 가는 걸 보면은 투자 성향을 이쪽으로 맞추실 거예요. 제가 좀 정신이 많이 바뀔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까 빠른 거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뭐 한 일주일 만에 한 70%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오. 빠른 거 좋아하시면은 한번 보세요. 빨리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직접 보고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둘 중에선 세비캠이라고 했습니다. 네. 스맥 이거는 뭐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님께서 먹을 자리가 많은 종목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비캠 먹을 자리가 많아서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일단 뭐 세비캠은 먹을 자리가 많다라기보다는 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뭐 그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빗댔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에서도 이렇게 지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지지 흐름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수산화리튬 이슈도 있었고 뭐 LG 화학 이슈도 있고 네. 현대차 이슈도 있고 뭐 굉장히 재료는 많아요. 그리고 공정을 지금 이제 3배 이상 좀 증설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장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그 배터리 만드는 광물들을 네. 우리가 사실 국산화할 수가 없잖아요. 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중 갈등도 있고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이 있을 때는 중국이 뭐 무기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 배터리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탄산 리튬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비캠이 앞으로 시장에서 성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보고 지금 있습니다. 다이어터님께서 그래서 세비캠이 원탑이냐 아직 사실 원탑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원탑이 세비캠일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께서는 애슐리님께서는 방송 집중을 못했어요.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뭐 그래도 수익을 먹으신 것 같아요. 누가요? 네, 수익 자랑을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딥노이드로. 딥노이드도 저희 공략주였고 그래서 우리 네. 애슐리님도 저한테 이제 투자 성향 좀 바꿔라 이런 느낌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저분은 이제 저와 좀 많이 밀접합니다. 제 팬이라서 진짜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혼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 제가 네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원탑이 혹시 세비캠인가요? 네네 어, 세비캠입니다. 이렇게 쉽게 알려주나요? 뭐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 이따 뭐 어차피 공개할 건데. 아니 한 분이 지금 너무 뭐 빨리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지 않고 하셔야죠. 아니 뭐 너무 급해요. 집에 무슨 라면 물 얹어놓고 나온 사람들처럼 뭐 무슨 계속 종목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종목만 알려드릴 것 같으면 사실 방송에 나올 게 아니라 그냥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세한 얘기도 들어보시고 왜 이 종목을 추천한지도 들어보시고 앞으로 산업이 어떤지까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진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 대결은 스맥 vs 세비캠입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뭐 이런 이슈 속에서 스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빵빵합니다. 고려아연,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직접 수혜주로 납품이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올해 생산 라인이 기존 대비해서 3배 이상 증설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먹을 자리가 더 많은 세비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중에 원탑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 자세한 원탑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뭐 자세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 한번 원탑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원탑 종목은 세비캠입니다. 세비캠. 아까 뭐 하도 빨리 공개하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일찍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공개했는데, 일단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뭐 지속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산업 사이클도 길고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폐배터리도 분명히 좋은 건 아는데 시장에서 좀 상승이 나올 때만 상승이 나오고 그 외에는 좀 조용한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후발 테마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추세적으로도 트렌드적으로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일단 세비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보시면은 자, 2030년 12조, 2050년에 600조 규모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50년까지 그러면 폐배터리 공략을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죠. 자, 20년까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중간에 2040년, 2031년, 32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올 거예요. 왜? 산업이 이렇게 단번에 커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우리가 좋은 종목은 미리 담아 두셔야 된다. 다만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담아 두셔야 돼요.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조금 오른다고 팔고 조금 오른다고 팔고 할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내 전방 기업의 대규모 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로봇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뭐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투자 안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방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에, 우리 폐배터리 산업에는 사실상 지금 투자하는 게 끝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2040년도에 뭐 물론 이전에도 쏟아져 나오겠지만 2040년도에는 전기차 폐차가 굉장히 급증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는 재활용하고 재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그럼 보고 이때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하면 네. 중장기적일 거면 2040년까지 들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10년 우리가 뭐 작년에 네. 우리가 막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는데 맞아요. 그죠? 기대감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은 아.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한 산업에 있는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긴 사이클을 가진 종목도 중간에 이렇게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거를 20년 동안 우리가 공략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네. 눌렸을 때 그때 공략을 해서 좀 더 끌고 가자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눌린 종목들 많을 거예요. 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여기 물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죠? 지금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잘 모아놓고 이슈가 나오면은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래요. 페베터리 이슈를 보시면은 네. 굉장히 단발성으로 한번 딱 맞아요. 올라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올해 이제 중순쯤에 보시면 2차전지하고 페베터리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엮이면서 같이 오르는 것 그렇죠. 같아요. 형제라고 보셔야죠. 어. 우리 자율주행이랑 로봇이 형제듯이 같은 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뭐 저희가 계속해서 네. 그래도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올라가면 같이 딸려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같이 올라가진 않겠죠. 조금 다른 맥락으로 올라갈 건데 2차전지도 지금 사실 이제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상승하는 종목들 맞아요. 상승하고 선별적으로 좀 봐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페베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클이 긴 산업에 있는 종목들은 네. 좋은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우리 에코프로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가 일단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현재로서는 자 현대차와 고려아연이 동맹을 했고요.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거다. 왜? 좋은 기술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 배터리는 정말 우리 산업에서 빼먹을 수가 없는 폐배터리는 산업에서 빼먹을 수가 없는 그런 뭐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업은요 수산화 리튬 해수 기술을 확보했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본격화할 예정이에요. 자 돈 되는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지금 뭐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더욱더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좀 덜 드렸어요. 설명을 덜 드렸는데 저점 기준에서 74,000원인데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84,000원대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게 추가적으로 사실 하락이 나오려면은 기존의 저점, 전 저점을 깨고 사실 추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조정은 나오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봐야죠. 자, 지지력 테스트가 끝나면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상승 나오면 항상 상승 시에 정말 강한 재료가 나와주면은 네. 이게 과거에 이런 상승이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과거와 비슷하게 수급이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바닥도 다지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을 저점에서 잡아서 매수를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표현을 하자면 웃긴데 발목에서 잡아서 머리 끝까지 좀 버티다가 팔면 대부분들은 어깨에서 잡아서 뭐 발목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방법이죠. 반대로 하죠. 우리는 발목에서 잡아서 머리 끝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승이 나오면 지금 가장 바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어느 구간에나 다 내 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 종목은 방송 종료 후에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 원탑 종목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과연 원탑 종목은 어떤 걸까라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원탑은 세비캠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과 현대차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직접 수혜주로 꼽힐 수 있죠. 이게 주가를 보면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고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동반됐고요. 올라간다면 무섭게 치고 올라갈 건데 오늘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오후 4시에 이 종목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딱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